네, 안녕하십니까. 클래리베이트 김지은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면 채팅창에 목소리 잘 들린다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웹 오브 사이언스 JCR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해서 SCI급 논문 검색부터 등재 저널 선택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다음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CR로 넘어가서 JCR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JC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주요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고 저널을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는지 JCR과 그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어시스턴트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연구 주제를 이해하시고 또 문헌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전문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수와 출판 논문 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께서 읽는 논문이 연평균 264편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와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약탈적 저널도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선별된 정보 그리고 구조화되고 색인된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검색한 정보를 신뢰하실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은 저희 내부 에디토리얼 프로세스를 통과한 저널과 데이터를 세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은 저희 품질 기준과 영향력 기준을 이제 통과한 저널들 그리고 자료들을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품질 기준과 영향력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저널을 SCIE, SSCI, AHCI 이 세 가지 인덱스로 색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SCI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 기준을 통과했지만 영향력 기준은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저널들을 ESCI 그리고 도서 형태는 BKCI 그리고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페이퍼는 CPCI 이렇게 색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CI에 색인된 저널들이 만약에 영향력 기준을 통과를 했다, 임팩트를 얻었다 하는 경우에는 SCI급이 되기도 하고, SCI급 저널에서 임팩트를 좀 잃었다 하는 경우에는 ESCI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SCI급 논문만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서치인에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에디션을 위 세 가지 SCIE, SSCI, AHCI로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코어 컬렉션 인덱스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KCI, 코리안 저널 데이터베이스도 색인을 하고 있고, 정책 연구, 그러니까 정책 보고서, 화이트 페이퍼 같은 폴리시 사이테이션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 레포지토리에 되어 있는 거 색인할 수 있는 DCI,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리서치 커먼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인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색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논문이 인용한 선행 연구와 이 논문을 인용한 후행 연구, 그리고 이 관련된 동일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 릴레이티드 레코드까지 다 같이 이렇게 인용 관계를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검색하고자 했던 그 내용 플러스 조금 더 검색 범위를 확장을 하거나 좁히거나 정교화하거나 이런 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 인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가시면 고급 검색이 제일 먼저 보이셨을 텐데요. 지금은 스마트 검색이라는 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검색의 차이점은 고급 검색은 좀 정교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 검색은 좀 편리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검색은 문서, 연구자 별도 탭에서 검색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필드, 뭐 쿼리, 인용 문헌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마트 검색은 이 통합된 검색창에서 문서나 연구자, 출판사 등 다양한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장점은 다국어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은 그 한국어 번역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검색을 하실 때 오늘 좀 주요하게 다룰 것인데요. 고급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필드를 선택을 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검색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주요 검색 필드는 타이틀, 앱스트랙, 그리고 저자 키워드, 그다음에 키워드 플러스를 다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주제 검색, 그리고 기관명을 검색할 수 있는 어필리에이션, 그리고 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소속 기관명을 검색할 수 있는 주소, 그다음 출판 날짜, 새긴 날짜,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를 또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펀메드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전체 모든 필드에서 다 같이 검색을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급 검색을 하실 때 이런 연산자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and or not 같은 불린 연산자와 함께 기호 연산자를 혼용하여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정교화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호 연산자 같은 경우 큰 따옴표 연산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검색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따옴표 artificial intelligence 큰 따옴표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와 관련된 정확하게 이 단어와 일치하는 검색어가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큰 이 별표 연산자는 0글자 이상의 글자 수가 포함된 단어를 검색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별표, 카본, 별표를 검색하시게 되면 카본 앞 뒤에 0글자 이상의 글자 수가 포함된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카본이나 폴리카보네이트가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달러 연산자는 한 글자 이하의 글자 수가 포함된 단어를 검색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이런 검색 키워드 검색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물음표 연산자는 한 글자의 글자 수가 포함된 단어를 검색하실 때 그러니까 복수형이나 단수형의 검색어가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어 연산자는 A와 B 이 키워드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인데 그냥 니어만 입력했을 경우 최대 15개의 단어가 검색이 되고요. 니어 슬래시 그 숫자를 입력하시게 되면 A와 B라는 검색 키워드 사이의 개수를 좁혀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ame 연산자는 영국 기관명이나 주소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성균관 대학교인데 수원에서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고 싶다. 성균관 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출판된 논문만 검색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성균관 유니 same 수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검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검색창에서 모든 쿼리를 자연어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검색 목적을 파악해서 정확한 검색 결과를 드리고 있고 다국어 검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검색하셨을 때 제목과 초록이 번역돼서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AI가 추천하는 드롭다운 목록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기 검색어나 어떤 주제, 연구자, 학술지, 소속, 이 키워드와 관련된 결과값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 접속하시는 방법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해외 학술 DB, 학술 DB 이런 곳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미 가입을 했다 하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바로 webofscience.com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는 JCR, 엔드노트, 인사이츠 B&A 이런 통합된 아이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IP로 접속을 하지 않으셔도 만약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으신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정도 웹 오브 사이언스의 로밍 기능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접속하시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께서는 채팅창에 메시지 전송 부탁드리고요.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서 한 20초 정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 메인 페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서치로 제일 먼저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올 데이터베이스, 아까 보여드렸던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플랫폼에서 내가 검색을 시작하겠다. 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SCI급 저널, 그리고 BKCI, CPCI, ESCI의 저널을 검색을 하겠다 하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통합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전에 어떤 검색을 했는지 검색 히스토리, 그리고 내가 알림 신청을 한 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알림 설정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리서처 아이디에 대해서 내 리서처 프로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검색했던 그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그 논문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피봇 RP라고 저희가 그 연구비 지원 그 직원 색인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 서치 보여드렸고, 저희 지금 오늘은 어드밴스드 서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서치 선택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논문, 그리고 연구자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오늘 논문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인 옆에 만약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All Databases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실 텐데 그 옆에 아래쪽 화살표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지금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어떤 컬렉션이 있는지 인덱스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내가 몇 년도부터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앞에 숫자 언제부터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계정이기 때문에 1900년,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전체 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있는 거고,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된 날짜는 아래쪽에 데이터 업데이티드에 언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션 옆에 올로 되어 있으실 텐데 그 옆에 화살표 선택을 해서 어떤 인덱스에서 내가 검색을 할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CI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있는 그 인덱스들을 다 여기서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셀렉트 올 앞에 이 콤보 박스 해제하신 다음에 보시면 내가 만약에 나는 웹 오브 사이언스 SCI 2에 해당하는 논문만 보겠다 하시는 경우 이 해당 인덱스만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SCI 2에 해당하는 논문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이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있습니다.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요즘에 AI와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자분들께서 프로시딩즈 페이퍼만 먼저 좀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선택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셀렉트 올 선택하고 전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토픽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옆에 화살표 선택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고급 검색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주요 필드들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 필드 옆쪽에 회색 칸에 이 필드가 어떤 것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픽 선택해서 토픽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색할 때 앞서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드린 그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오늘 AI와 관련돼서 의학 분야의 AI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논문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키워드는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큰 따옴표로 연결했죠.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연구 또는 머신 러닝 그리고 딥 러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만족하는 연구 주제와 메디슨이라는 키워드를 만족하는 이 AI 의학 분야 연구를 검색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서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23,595개의 결과가 저는 보여집니다. 이 결과 값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검색 범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연구자분들과 제 검색 결과의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23,595개의 AI 의학 분야의 연구 결과가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조금 더 검색어를 정교화해야겠다. 내가 진짜로 하고자 하는 연구를 검색을 하겠다 하는 경우 지금 이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수정을 해서 좀 더 정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AI 의학 분야 연구 중에서 조기 진단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연구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어에 메디신 그리고 얼리 디텍션 그다음에 얼리 다이그노시스 이렇게까지 검색어를 좀 확장을 해봤고요. 이건 역시 엔드 연산자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그리고 메디슨 그리고 조기 진단 같이 한꺼번에 검색을 해볼 거고요. 지금 검색어 제가 또 채팅창에 보내드렸으니까 검색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 상태에서 서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메디슨에 저희 조기 진단 관련돼서 검색 키워드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총 42,384개의 그 연구 결과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화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검색된 결과를 조금 더 필터링을 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 논문을 먼저 선별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필터가 왼쪽에 활성화가 되고요. 이 필터링을 한 검색 결과 논문이 오른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처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논문의 제목, 그리고 어떤 저자가 쓴 논문인지, 언제, 그리고 어떤 저널에서 출판됐는지, 앱스트랙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지고 이 논문의 이 인용수와 그 다음에 참고 문헌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저랑 보이시는 게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솔트 바이가 사이테이션 하이스트 퍼스트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렐러번스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은 내가 검색어로 입력한 이 검색 키워드에 가장 많이 매칭이 되는 그 검색 결과가 먼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검색 결과를 추려서 조금 더 내가 필요한 논문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Publication Year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C5를 선택을 해 보시면 몇 년도부터 지금 이 AI 의학 조기 진단 관련된 연구가 실행이 되었는지 출판이 되었는지가 보이게 되고 저희는 비교적 최신 논문을 선별을 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으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콤보 박스 앞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21, 22, 23, 24, 25, 26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리파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5년 동안 출판된 논문은 34,000편 정도로 좀 검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5년 동안 출판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그러니까 품질 기준을 통과한 좀 선별된 결과 셋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큐멘트 타입으로 들어가서 CO5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필터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제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stricted publication이나 그다음에 retraction 같이 철회된 논문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ricted publication 그리고 retraction 앞에 콤보 박스 두 가지 선택하신 다음에 exclud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색 결과 아래쪽에 보시면 Refine by 해서 내가 지금 출판 연도 최근 5개년으로 제한을 했다. 그리고 철회된 논문은 제외를 했다. 이렇게 필터가 어떤 것이 선택이 되었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특정 주제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필터 하단에 중간쯤에 Citation Topic Micro 선택을 하시고 See All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테이션 토픽은 저희가 논문의 인용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별로 연구 주제를 부여한 그 논문 단위의 연구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저널에 부여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논문의 주제와 저널의 주제가 좀 다르고 이 논문의 주제를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는 조금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 토픽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논문의 어떤 주제인지 논문의 주제에 따라서 검색을 조금 더 정교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오늘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로 좀 토픽으로 제한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토픽을 제한을 해볼게요. 오늘 저는 Deep Visual Recognition 그리고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그리고 아래쪽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까지 한번 이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있는 논문으로 한번 검색을 제한해서 저희 영상 기반 질환을 진단하고 분류하고 예측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ep Visual Recognition, Classification Algorithm, 그리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까지 세 가지 토픽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리파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세 가지 토픽을 만족하는 검색 결과 2244개의 논문이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검색창 아래쪽에 퀵 애드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색한 이 검색 키워드를 바탕으로 AI가 추천해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거를 한번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키워드를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좀 검색어를 확장을 하시거나 좀 정교하시고 하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지금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카피 쿼리 링크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채팅창에 이 검색 쿼리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연구를 어떤 우리 연구실의 같은 연구자들과 이 그 검색 기록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 쿼리를 공유를 하시게 되면 같은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리스트는 지금 이 영상 기반 질환 예측
진단 분류와 관련된 연구 주제로 AI와 관련돼서 연구를 한 AI 조기 진단과 관련돼서 연구를 한 그 논문 셋을 보시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인용수 많은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영향력 높은 논문을 먼저 한번 보고 여러분께서 어떤 주요한 논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트 바이 옆에 화살표 선택하신 다음에 사이테이션 하이스트 퍼스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용이 많은 순으로 이 논문의 논문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트로피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highly cited paper라는 것입니다. 이 highly cited paper는 최근 10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에서 논문 인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츠 B&A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연구자분들께 주어지는 장점은 내가 먼저 영향력 높은 논문, 그러니까 비교적 최신 논문 중에 영향력 높은 논문을 먼저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아래의 논문과 이 위의 논문 보시면 아래쪽에는 인용수가 많은데 이 트로피가 없고 위에 건 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다른 연구자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이구나 이런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논문을 한번 선택을 해서 논문의 서지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논문의 서지 정보 페이지고요. 여기에서 논문의 서지 정보가 구조화돼서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 논문의 제목, 그리고 아래쪽에 어떤 저자들이 출판을 한 것인지, 저자 목록,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어떤 저널에서 출판이 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 정보 선택을 클릭을 해보시면 뷰 저널 임팩트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뷰 저널 임팩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JCL에서 확인 가능하신 저널 임팩트 팩터 그리고 JCI, JCI는 이 저널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저널의 상대적인 영향력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JCI까지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이 논문이 지금 Q1 그러니까 헬스케어 사이언시스 서비스라는 카테고리의 Q1 저널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논문의 DOI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몇 년도에 출판된 논문인지,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어떤 형태의 논문인지, 지금 이 논문은 리뷰 형태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앱스트랙 보이게 되고요. 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키워드 플러스가 나와 있죠. 이 키워드 플러스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부여한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논문이 어떤 키워드를 갖는 논문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저자 정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미국에 있는 셀즈포스 AI 에 대해서 출판한 논문이다. 그리고 참여한 저자들, 이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 숫자는 위쪽에 보시면 이 저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3번이라고 쓰여 있는 저자의 이 저자가, 이 연구자가 어떤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지? 궁금하다면 3을 클릭하게 되면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자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논문이 어떤 카테고리를 갖고 있냐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사이테이션 토픽에 이 딥 비주얼 리코그니션에 관련된 논문이구나. 여기에 포함된 논문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저널 정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퍼블리셔 정보도 나와 있죠. 네이처 포트폴리오에 출판된 논문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논문이 참고한 선행 연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논문이 참고한 참고 문헌 리스트를 보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논문의 앱스트랙을 읽어봤더니 좀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와 비슷해요. 좀 연관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논문이 참고한 참고 문헌들을
보시면서 이 논문이 요런 논문도 참고를 했구나. 인용을 했구나. 보시고 사이테이션 숫자 보면서 다른 논문에도 많이 인용이 된 논문이겠네. 그럼 한번 볼까? 하고 이 논문 제목을 선택을 해서 또 이 논문도 한번 읽어 보시는 그렇게 이제 좀 연구 주제를 확장하고 하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뷰 PDF라고 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제가 설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한번 클릭을 해서 보여드리면 엔드노트 클릭의 아이디를 만드시고 로그인 하신 상태라면 이렇게 그 원문 페이지가 원문 PDF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인지 우리 기관에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저널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떤 원문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왼쪽에 사이테이션과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다른 전체 논문에서 652회의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들이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하시다면 이 사이테이션 이 숫자를 클릭을 하셔서 그 논문의 서술 정보와 제목 등을 확인해서 조금 더 논문을 탐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된 숫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픈 컴펄스 매트릭스 패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논문의 사이테이션 숫자 그리고 이 논문의 영향력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논문 서지 정보 페이지에 저널에 대한 정보를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 저널의 영향력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저널에서도 이 논문이 가지는 영향력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 논문 단위의 이 논문 자체의 영향력이 어떤가를 보시려면 이 매트릭 패널을 오픈을 하시고 여기에서 퍼센타일이라던가 CNCI를 확인하시면서 논문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로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자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카테고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논문이 99.94%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그러니까 상위 0.1%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영향력을 가진 논문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CNCI 값.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이제 CNCI, 그러니까 상대적인 영향력 지수로 비교를 했을 때 평균을 1로 보고 있습니다. CNCI는. 그래서 1보다 높다 하면 CNCI 값이 23.78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 논문은 23.78배 다른 논문들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논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 대상으로 했을 때, 저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높은 영향력을 갖는 논문인가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논문이 되게 영향력이 높은 논문이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인사이트 BNL을 구독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 논문 단위의 이런 퍼센타일이라던가 CNCA 값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구독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어버브 에브리지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요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이 논문이 얼마나 영향력이 높나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 패널 클릭해서 닫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이 어느 위치에서 이 논문을 언급을 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내가 만약에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 백그라운드 쪽에서 많이 언급이 됐다. 근데 뭐 디퍼나 뭐 서포트 이런 쪽에서 언급이 됐다 하면은 그래? 하고서 조금 어떤 논문들이 얘를 이쪽에서 언급을 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후행 연구들이 이 논문을 어떻게 인용을 했나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쭉 내려서 This record is from 보시면 여기에 SCI2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SCI2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기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어떤 인덱스에 이제 수록이 되었나를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오픈 컴퍼리슨 머트릭 패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익스포트 PDF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이 논문의 영향력을 PDF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연구의 우수성이라던가 영향력을 좀 증명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때 이 매트릭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봤을 때 다른 코어 컬렉션 논문보다 내 논문은 이렇게 좀 영향력이 높은 논문이야 라고 증명하시는데 자료로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인 연구 성과를 이제 증빙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컨퍼런스 매트릭스 보여드렸고요. 종료하고, 네. 여기까지 서지 정보 페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검색 결과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브레드 크럼프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이전에 검색했던 그 결과, 어떤 결과로 이제 다시 갈까를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직전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이 검색 결과 페이지로 돌아가서 아래쪽에 지금 저희가 이 논문들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하이스트 퍼스트 영향력 기준으로 해서 이 논문 셋을 이제 정렬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논문의 이런 앱스트랙도 읽고 해 보니까 얘는 좀 나중에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 논문 앞에 콤보 박스 선택을 하신 다음에 Add to Marked List를 선택을 하시고 내 논문 리스트로 저장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셨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 데이터가 즐겨찾기에 저장이 돼서 추후에 이 논문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논문을 만약에 검색을 해놨어요. 그런 경우에 add to marked list를 하시게 되면은 내 논문의 사이테이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dd to marked list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 익스포트 있습니다. 익스포트 선택을 해서 보시면 엔드노트로 내보내기 하시거나 그 다음에 add to my researcher profile. 내 리서처 프로필에 이 논문들을 추가를 하겠다. 지금 만약에 이 논문들이 다 내 거라면 그래서 선택된 이 논문을 내 프로필에 추가하겠다 하는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엑셀로 이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지금 보이는 페이지 상위 50개까지가 저희가 한 번에 보이거든요. 45개 이렇게 보이거든요. 50개 보입니다. 50개의 지금 영향력 기준으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영향력 높은 그 논문들을 이제 리스트로 다운을 받아서 엑셀로 보겠다 하시는 경우 이 올 레코드 온 페이지 선택하시면 되고 최대 1000개까지 레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것이냐는 아래쪽에 레코드 컨텐츠 옆에 화살표 선택을 해서 커스텀 셀렉션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익스포트 가능한 그 컨택 어, 네, 그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어필리에이션 어떤 기관에서 출판했는지까지 보겠다. 저희 어필리에이션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직접 색인을 한 것입니다. 어드레스 말고 어필리에이션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정제된 그 기관명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핫페이퍼인지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인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해서 이 논문이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한 다음 Save Selections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익스포트 하게 되면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 논문 리스트에서 앱스트랙도 보고 이거를 좀 내가 좀 더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겠다 하는 경우 이런 엑셀 파일로도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 논문의 중요성이라던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옆에
UT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세계인들 논문들의 논문 식별 번호예요. 그래서 이 UT 코드까지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UT 코드까지 관리를 하시게 되면 내가 내 논문 셋을 직접 인풋을 해서 그 영향력을 또 분석하시는 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직접 그 고급 검색에서 UT 검색을 통해서 또 좀 더 고급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런 UT 코드나 DOI가 아닌 논문 제목으로만 본인의 연구 결과를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연산자라던가 공식들이 들어가 있으면 잘 색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T 코드라던가 DOI 이런 논문 식별 번호를 꼭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엑셀 파일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 검색되어 있는 이 검색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는 논문 검색뿐만 아니라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검색을 이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 이 AI 의학 분야 조기 진단 연구와 관련해서 한번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Result라고 소트바이 위쪽에 있습니다. 선택해서 한번 검색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색한 AI 의학 분야 연구 중에서 조기 진단 관련된 연구, 최신 5년 동안 출판된 연구 중에서 연구들은 어떤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에 많이 출판이 되어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 쪽에 이제 연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 분야, 요즘에는 좀 다학제 연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구 카테고리에 어떤 게 많이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도 우리 내가 연구하는 그 관련 분야가 직접 이제 출판이 되고 있나 이런 게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활용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정렬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에 많이 출판이 되었나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한번 아래쪽에 Affiliations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I 연구 분야 조기 진단 관련된 연구가 어떤 기관에서 지금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논문 많은 순으로 정렬이 안 되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sort by에 알파베티컬 말고 리절트 카운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상위 25개까지로 표시가 되게끔 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내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많이 출판을 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만약에 내가 이 연구 배경 설명하실 때 당위성에 대해 이 연구를 해야 되는 목적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실 때 그다음에 연구 배경을 설명하실 때 이 연구 주제는 지금 어떤 기관들에서 많이 출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관은 출판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필리에이션이 아니라 컨트리 리즌으로 들어가서 보신다면 지금 인도,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순으로 많이 출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출판이 되고 있는 어, 국가는 인도, 중국, 미국,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12개의 논문이 나왔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Analyze Result에서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전 페이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Analyze Result 옆에 Citation Repor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용 분석 보고서인데 인용 보고서인데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검색한 이 연구 결과
2244개의 논문이 얼마만큼 인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논문들이 인용을 했는지,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하면은 이제 어, 내가 만약에 이쪽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출판물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가? 출판 수가 상승하는지, 인용 수가 상승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 주제 키워드구나라는 것을 이런 트렌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논문 단위에서 어떤 논문이 지금 인용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최근 이제 2025년에 만약에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두 개였는데 70일, 160일, 155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인용이 급상승을 했죠. 그런 경우에 이 논문이 최근 들어서 좀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좀 주목하고 있는 논문이구나. 이런 것도 여기 사이테이션 리포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서 사이팅 아티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의학 분야 조기 진단 분야, 그러니까 조기 진단 관련 연구가 다른 논문이 어떤 식으로 인용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위쪽에 2만 36회 인용수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연구들이 이 연구 분야를 인용을 했는가를 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또 필터에 사이테이션 토픽 마이크로로 들어가서 CO5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지금 아까 그 논문을 인용한 그 논문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유방암, 유방암 이미징이라던가 그다음에 폐암 진단 같은 이런 연구 분야의 논문들이 방금 그 조기 진단 관련 연구를 인용을 했었죠. 그러면 얘네는 또 어떻게 인용을 했는가? 이 주제로는 어떤 논문들이 출판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리파인해서 검색을 하시면서 내가 먼저 읽어야 될, 내 연구 주제와 관련이 높은 그런 논문을 점점 필터링을 하고 검색을 확장하고 줄이면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 보고서에서 어떤 논문들이 그 인용한 논문들 목록에서 또 사이테이션 토픽을 활용해서 논문을 선별하는 방법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 점 3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Refine Result 아까 저희 검색 결과 페이지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잠깐 놓쳤다 하시는 분은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렸던 그 URL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URL 선택하시면 또 다시 제가 보는 페이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퀵 필터에 Highly Cited Paper 선택을 해서 리파인을 하게 되면 Highly Cited Paper만 필터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빨리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하신 경우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아까 검색했던 AI 의학 분야 조기 진단 관련된 논문 중에서 highly cited paper로 선별이 된 논문을 최신 알림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계속 이메일로 highly cited paper로 선정된 논문을 보겠다. 그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보겠다 하는 경우 이 필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알러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퍼블리케이션 이어가 최근 5년 동안으로 되어 있죠. 이건 한번 제외를 하고요. Highly cited paper로만 선택을 한 다음에 Create Alert을 해보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림 설정을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해서 Create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연구와 관련돼서 최상위 논문을 계속 이제 알림으로 받겠다.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논문이 좀 영향력 있는 논문을 계속 이제 알림으로 계속 받으셔가지고 이제 계속 최신 연구 이제 추적, 트렌드, 분석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까지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건 역시 아이디 만드셔서 가입하시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스마트 서치로 넘어가서 한번 스마트 서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스마트 서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으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 여기 체크박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어에 한번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그 토픽은 재활간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재활간호라는 키워드로 어, 키워드를 갖는 논문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간호라고 한국어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또는 이 돋보기 모양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I가 재활간호라는 이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이제 해서 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검색 결과 논문 리스트 보시면 Translate Titl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검색 결과 역시 저는 아까 교육 준비하느라고 사이테이션 하이스트 퍼스트 영향력 높은 순으로 정렬을 했고 렐러번스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활관어와 관련해서 이제 AI가 추천한 논문들 이것을 쭉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논문 리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고 한국어 번역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 논문의 제목과 초록 옆에 트랜슬레이트 있죠. 이 트랜슬레이트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 논문의 초록을 어,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조금 더 한국 연구자분들께서 좀 직관적으로 이 논문의 주제를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게 판단하실 수 있게 좀 이렇게 번역 기능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다큐멘트와 리서처 이 두 가지 탭으로 검색 결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내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재활간호와 관련된 논문들 그리고 이 논문 주제에 따라서 논문이 많이 출판된 저자, 그리고 인용수가 많은 연구자를 추천을 해서 이렇게 100명까지, 상위 100명으로 제한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서처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퀵 필터에 Highly Cited Researcher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이 Highly Cited Researcher는 전 세계 최상위 연구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 필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이 재활건어와 관련돼서 어떤 연구자가 이제 최상위 연구자인지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저자의 이름을 한번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리서처 프로필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HCR로 선정된 최상위 연구자가 어떤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카테고리를 연구 주제를 갖고 이제 많이 출판하는 연구자인지, 그리고 어워즈 해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하이리 사이티드 리서처로 선정이 되었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년부터 24년까지 쭉 이제 하이리 사이티드 리서처니까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좀 저명한 연구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연구자의 논문 셋 보시고, 그다음에 옆에 이 연구자의 뭐 H인덱스라던가 인용수 같은 경우에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서처 프로필 확인하시는 방법까지 보여드렸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리서처 아이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연구자들,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9천여 개 이상의 기관의 연구자분들께서도 내 논문 셋을 보고 만약에 내 논문들을 보고 공동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돼서 연락을 주시거나 하는 이제 그런 기회도 삼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리서처 말고 더큐멘트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코사이테이션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스마트 서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 있는 논문의 코사이테이션 맵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논문과 같이 인용한 다른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제 선택한 지금 이 논문과 같이 언급된 코사이테이션을 갖는 논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방금 봤던 논문에 관심이 있고 좀 살펴보고 내 연구 분야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조금 더 내 연구 주제를 이제 찾거나 정교하거나 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뷰 다큐멘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 논문의 서지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논문과 지금 이 논문은 같이 인용이 된 논문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제가 검색했던 이 화면에서 렐러번스가 아니라 사이테이션 하이스트 퍼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연구가 좀 관심이 있다. 요거 내가 좀 해보려고 했던 연구인데 코사이테이션 맵을 선택을 해서 보셨을 때 인용수가 많죠, 지금? 22,000회 정도 된. 그러면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5,220회에 지금 이 논문과 같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논문을 한번 또 봐야겠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스마트 서치에 있는 기능이라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저희 그럼 JCR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넘어와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급 검색하시게 되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검색 결과 필터, 그 다음에 결과에서 어떤 것을 보실 수 있는지, 어떤 기능 활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각각의 탭에 보이게 되는지, 그리고 각 검색 쿼리별로 문서 탭과 연구자 탭에서 보여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쿼리에서 이제 다양한 필터를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의 소속 기관을 만약에 검색한다 하시는 경우 논문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출판물이 문서 탭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 탭에는 지금 현재 또는 이전에 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자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 검색 결과 쿼리랑 검색 결과 탭 확인을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 서지 정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 담아놨고요. 그리고 아까 오픈 컴플리스 패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용 네트워크, 인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인용을 어떻게 저희가 인용을 활용을 하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클릭, 브라우저 플러그인 설치하실 수 있는 이런 URL까지 담았고요. 그다음에 연구자 검색을 했을 때 연구자 프로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리서처 프로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구 동향 분석할 때 논문 검색 결과 분석, 그다음에 인용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담았습니다. 저희 그다음에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R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R은 주요 학술 저널의 정보와 영향력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등재지는 SCIE, SSCI, AHCI, ESCI 저널이고요. 이 JCR의 영향력 지수를 계산될 때 활용되는 것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인용수입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인용수를 기반으로 해서 JCR의 이제 영향력 지수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JCR은 매년 6월에 새로운 JCR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최종적인 것은 10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한번 발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널사라던가 출판사에서 한 번 더 이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10월 달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가지 인덱스에서 출판된 논문이 인용한 그 인용수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위에 네 가지 이 저널 인덱스에 수록되어 있는 저널만 이제 그 나오게 됩니다. JCR에. 그리고 JCR에서 SCI급 저널만 검색하는 방법은 저널 페이지에서 사이테이션 인덱시스 선택하시고 위쪽에 세 개 SCIE, SSCI, AHCI.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SCIE만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 SCIE만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2024 JCR 같은 경우에는 22,249개의 저널이 수록되었고 618개의 저널이 처음으로 임팩트 팩터를 부여받았고 20개의 저널이 임팩트 팩터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는 이렇게 필터를 활용해서 저널을 이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저널을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저널 분석표를 보시면서 저널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검색하는 방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널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널에 대한 영향력 지수, 그래서 이 저널이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 그 다음에 임팩트 팩터 랭킹,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기관이나 국가에서 많이 출판을 했는지 이런 것도 저널 프로필 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JCR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저널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는 저널별로 평균 인용수를 반영을 해서 연구 분야에서 저널의 영향력을 보여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2개년 동안 출판된 사이터블 아이템, 그러니까 아티클과 리뷰 형태의 논문, 그것을 분모를 하고요. 그리고 분차는 직전 2개년 동안 출판된 저널의 논문이 얼마나 많이 해당 연도에 많이 인용을 받았나 그 인용 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출판된 모든 형태의 논문이 인용한 횟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 변경된 저널 임팩트 팩터에서는 저널 임팩트 팩터 계산할 때 분자값에서 철회된 논문의 선후행 인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후행 연구 인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024년에 출판된 논문이 22년과 23년에 이제 철회 논문을 인용한 그 횟수랑 그 다음에 2024년에 철회 논문이 그 저널에 23년, 22년, 23년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 이 두 가지를 빼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전체 어떤 저널이 2022년과 23년에 사이터블 아이템으로 아티클과 리뷰 형태로 1015개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인용이 2024년에 4,810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개가 철회된 논문의 선후행으로 해서 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철회된 논문이 인용한 거, 그 다음에 2022년, 23년 철회 논문을 인용한 거, 이렇게 해서 4회가 있다 하는 경우, 그거를 빼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블로그 게시글 확인하시면 조금 더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 말고 다른 주요 저널 지표에 대해서 안내 드리자면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은 저널 임팩트 팩터 랭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카테고리별로 백분위 값을 말하고요. 쿼타일은 저널 임팩트 팩터 랭킹 기준으로 카테고리별 4분위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Q1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 랭킹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75% 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고 있고요. 5-year 임팩트 팩터는 저희가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2개년 동안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5-year는 5개년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연구 분야가 좀 인용이 오래 걸리는 분야다. 뭐 예를 들어서 기초 쪽 관련된 연구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5 임팩트 팩터가 맞는 그런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팩트 팩터, 5의 임팩트 팩터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CI, 그러니까 이 저널의 상대적인 이용 영향력.
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저널이 얼마나 영향력이 높나를 평균을 1로 보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JCI가 2에 해당하는 저널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 저널은 다른 저널 대비했을 때 2배의 영향력이 높은 저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JCR 연도에 출판된 논문이 그 해당 연도에 기록한 인용 영향력, 이미더시 인덱스, 내가 만약에 지금 논문 출판한 해야 되고 내가 인용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빠르게 인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 이미디어시 인덱스를 참고를 하시면서 투고 저널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인용 영향력을 계산을 할 때 피인용 저널의 영향력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명한 저널에 인용이 되었나를 이제 계산을 한 방식이고 이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노멀라이즈드 해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한 것이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입니다. 이것까지 주요 저널 지표 말씀을 드렸고 한번 JCR로 넘어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는 방법은 지금 선생님께서 JCR 접속하는 방법까지 이제 채팅창에 안내를 해주셨고요.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의 프로덕츠에서 JCR,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로 이동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역시 한 20초 정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JCR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JCR 메인 페이지고요. 중간에 검색창에서 저널의 이름, 그다음에 카테고리, 뭐 출판사명, 그다음에 국가 및 지역명 등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저널 전체 리스트부터 한번 보고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저널을 보겠다 하시는 경우 저널, 나는 카테고리를 먼저 보고 어떤 카테고리 어떤 저널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겠다 할 때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출판사부터 국가 및 지역부터 이렇게 검색 시작하시는데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별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 아래쪽에 매치 마이 매뉴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전에 작성해 놓은 매뉴스크립트, 그러니까 타이틀과 앱스트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타이틀과 앱스트랙을 입력을 해서 저널을 추천받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로 타이틀과 앱스트랙을 입력을 했을 때 Find 저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저널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JCR로 넘어가서 저희 저널 프로필 페이지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하려고 하는 거는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이라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력하는 검색 키워드에 따라서 이 검색 키워드에 매칭되는 저널 이름, 카테고리 이름, 퍼블리셔 이름, 어, 국가 및 지역 이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저널명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 또는 이 돋보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제가 검색했던 그 검색어와 해서 저널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저널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저널의 최신 저널 프로필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JCR 이어가 20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널은 2024년 최근까지도 JCR에 수록이 된 저널이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저널에 따라서 이제 저널 JCR에서 등재 탈락된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신 연도가 2020, 202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연도까지 이제 색인이 되고 있는 저널인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저널의 카테고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널은 어떤 에디션 SCIE에 해당하는 메디슨 제너럴 인터널이라는 카테고리에 수록된 저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제일 첫 번째로 JCR에 등재된 그 해,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출판이 되고 있나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4번 출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저널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저널의 이제 성과, 그런 것, 다양한 지수들을 활용을 해서 저널 이제 분석하는 방법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저널 임팩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그 저널의 2024년 저널 임팩트 팩터는 2.9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의 지금 저널 임팩트 팩터가 계산된 계산식 보고 싶다면 뷰 칼큘레이션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저널에서 출판된 2022년과 2023년의 아티클과 리뷰 타입으로 출판된 논문 수는 14,651개고 그다음에 이 저널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출판된 논문들이 2024년에 몇 회 인용이 되었나를 계산을 해서 2.9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쪽에 저널 임팩트 팩터 트렌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저널을 선택을 할 때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이 좀 상승하는 저널인지 하락하는 저널인지 이런 거 참고해서 투구할 저널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저널보다는 상승하는 저널에 투구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에 카테고리 종합 랭킹을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SCI, 그다음에 SSCI만 이렇게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을 제공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저널의 카테고리에 따른 임팩트 팩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 옆에 저널 임팩트 팩터 계산할 때 이제 활용된 그 논문에 대한 것들 나오게 됩니다. 사이터블 아이템즈 이 저널에 2022년, 2023년에 출판된 논문들, 아티클과 리뷰 타입의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여기 그 논문 타이틀과 사이테이션 카운트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팩트 팩터가 계산될 때 특정 논문의 높은 사이테이션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서 이 임팩트 팩터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논문이 가장 인용이 많이 되었죠. 이 논문이. 그래서 옆에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선택을 해서 잠시만요. 아래쪽 화살표 선택을 해서 이 논문이 어떤 저자들이 작성을 했는지, 어떤 타입으로 출판이 된 건지 보실 수가 있고 옆에 View in Web of Science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 방금 보셨던 논문의 서지 정보 페이지를 Web of Science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Highly Cited Paper로 선정된 논문이다 라는 것도 여기에서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저널 프로필 페이지로 들어와서 Citing Source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이 어떤 저널에 많이 출판이 되었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저널에 많이 인용이 되었나. 그 저널별로 사이테이션 카운트 나타나게 되고 이건 역시 어떤 특정 저널에서 많이 인용이 되었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런 것을 좀 보시면서 임팩트 팩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이라는 그러니까 저널 내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일어났고 두 번째에 있는 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레큘러 사이언시스라는 저널명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그 해당 저널에 어떤 아티클들이 어떤 논문들이 지금 방금 저희가 보신 저널 오브 사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이라는 저널의 논문을 얼마나 인용을 했는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뷰잉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저널 임팩트 팩터가 계산되는 이런 것들은 다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널 사이테이션 인디케이터, 저널의 영향력을 상대적인 저널 영향력을 보실 수가 있는 인디케이터이고요.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0.9예요. 그러니까 저널의 영향력, 평균을 1로 본다면 JCI 평균이 1입니다. 그래서 1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다. 1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0.9이기 때문에 한 평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CI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만으로도 직관적으로 저널의 이제 영향력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저널 임팩트 팩터 랭크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저널이 갖는 카테고리 메디슨, 제너럴 인 인터널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수록된 332개의 저널 중에서 이 저널이 갖는 임팩트 팩터가 2.9였죠. 2.9가 65번째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널 임팩트 팩터 계산을 했을 때 이 카테고리에서 65번째에 해당하는 저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80.6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상위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저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Q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 랭킹 어땠는가를 이제 처음 JCR에 들어온 해부터 최근 해까지 계산을 해서 계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JCI 랭킹,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저널 사이테이션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이 저널을 인용한 저널과 이 저널이 인용한 저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널의 편집위원이라던가 그런 쪽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널이 어떤 저널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 연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저널에 투고를 한다면 내 논문의 잠재적 독자는 어떤 저널에 출판한 연구자겠구나. 이런 것을 이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에버리지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있습니다. 지금 이 저널은 한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서 이제 에버리지 값이 80.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널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갖는 경우가 있고 그 그다음에 어떤 제출처에 따라서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평균값을 제출해라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평균값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contribution by organization, contribution by country region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국가에서 많이 지금 출판을 하고 있나 이 저널에 이런 거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널이 만약에 한국에서 출판된 저널이다 라는 경우 한국에 이제 출판사 한국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 한국에서 출판된 저널이라는 경우에는 어 기관이나 국가가 한국에 좀 밀집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보고, 저널의 특성을 보고, 아, 이게 어떤 국가에서 출판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연구자분이 많이 출판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방향성, 그런 것을 제외하고, 만약에 이게 글로벌 저널이다 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기관에서 너무 이제 출판이 좀 뭉쳐 있는가. 이런 것도 보시면서 투고 저널 이제 선정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 저널 임팩트 팩터와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매트릭들 나와 있고요. 아까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그러니까 피인용 저널에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4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이 좀 저명한 저널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 이런 쪽에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4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40배 영향력이 높은 저널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널 프로필 페이지 확인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프로필 페이지는 끄고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츠로 넘어가서
카테고리 먼저 한번 시작을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내비게이터에서 여기 카테고리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특정 저널을 많이 알고 있는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연구 출판하는 저널이 좀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초기 연구자예요. 그래서 난 좀 초심자 해서 어떤 카테고리, 어떤 저널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 카테고리부터 검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카테고리가 그룹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클리니컬 메디슨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리니컬 메디슨이 어떤 저널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클리니컬 메디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59개의 카테고리가 들어있고 여기에 7,811개의 저널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출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저널들을 보고 출판할 저널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좀 내려서 널싱이라는 카테고리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명 널싱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 널싱이라는 카테고리가 어떤 그룹을 갖는지 이 널싱은 클리니컬 메디슨이라는 그룹과 소셜 사이언스 제너럴이라는 그룹 두 가지에 속해 있고 널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SCIE, SSCI, ESCI에 수록된 저널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디언 임팩트 팩터가 있습니다. 이 널싱이라는 카테고리에 수록되어 있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한 1.7 정도, 보통의 저널은 한 1.7 정도의 임팩트 팩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저널의 임팩트 팩터를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널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저널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명 또는 저널 숫자 선택을 해서 저널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널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수록되어 있는 193개의 저널들 전체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인디케이터를 제가 여러분과 같은 디폴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카테고리 먼저 들어가서 내가 연구하는 그 분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저널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193개의 저널을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필터, 그 다음에 필터링된 저널을 보실 수 있는 테이블, 표, 그다음에 그 우측 상단에 여기 선택되어 있는 인디케이터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즈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저희가 인디케이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팩트 팩터 랭킹, 그리고 이미디어시 인덱스, 그리고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그 다음에 퍼센트 오브 아티클스 인 사이터블 아이템즈, 그 다음에 사이터블 아이템즈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임팩트 팩터 랭크, 이미디어시 인덱스,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사이터블 아이템, 퍼센트 오브 아티클스 인 사이터블 아이템 이렇게까지 선택을 했고요. 저랑 같은 인디케이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JCR에 로그인을 해둔 상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인디케이터 세트 이름을 선택을 해서 나만의 인디케이터 셋을 만드시고 이름을 선택해서 세이브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시는 경우엔 어플라이 눌러주시면은
지금 저희가 선택한 인디케이터들이 테이블에 추가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옆에 이렇게 추가가 쭉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내가 투고할 저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카테고리, 널싱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를 갖는 저널을 분석하기 때문에 저널 임팩트 팩터로 정렬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 옆에 회색 화살표 선택을 해서 저널 임팩트 팩터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널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가장 높은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갖는 저널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널싱 스터디즈라는 저널이고요. 아까 저희가 메디안 값이 1.4 정도였죠. 그래서 그 메디안 값보다 더 높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필터를 통해서 투구할 저널을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사이테이션 인덱시스 들어가서 SCI 2에 해당하는 저널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테이션 인덱스 필터 사이테이션 인덱시스 선택해서 SCI 2만 체크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보시면 저널들이 널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SCI 2에 해당하는 저널만 필터링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또 추가를 한번 필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널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저널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터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숫자를 90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들어가셔서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그 다음에 프롬에 90 입력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널싱 카테고리 안에 저널 임팩트 팩터 상위 10%에 해당하는 저널들 17개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저널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만약에 제가 널싱 카테고리에 리뷰 타입으로 논문을 투고를 해보려고 해요. 그때 참고하시면 좋은 것은 퍼센트 오브 사이터블 어, 잠시만요. 여기 퍼센트 오브 아티클스 인 사이터블 아이템즈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터블 아이템즈 중에서 아티클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느냐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있는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전체 23개 중에서 아티클이 95%고 첫 번째 있는 거는 182개 중에서 69%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리뷰 타입의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다 하는 경우에 두 번째보다 첫 번째 있는 이 저널에 투고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인디케이터는 사이터블 아이템즈 보면은 23개. 그러니까 이게 이 저널 프로필 페이지를 봤을 때 얼마나 자주 출판이 되는 저널인가. 1년에 4번 출판이 되는 저널인데 지금 23개의 사이터블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저널 출판되는 그 숫자가 사이트 아티클과 리뷰는 되게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저널보다는 조금 더 출판이 많이 되는 수가 많은 데에 출판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인디케이터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저희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와 함께 투고 저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했던 그 검색 결과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네. 검색 결과 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에서부터 한번 투고 저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셀프 사이테이션 제외하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 논문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최근 5년 동안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인덱스 선택을 하고 SCI 2에 해당해서만 보겠다 하고 리파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웹 오브 사이언스 인덱스 첫 번째 SCI 2
선택하시고 리파인 하시고 그다음에 애널라이즈 리절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저희가 아까 검색했던 그 AI가 의학 분야에 연구된 그 연구와 관련돼서 조기 진단과 관련된 연구들은 어디에 많이 출판이 됐는가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였죠.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를 활용을 하시면 지금 이런 카테고리를 갖는 저널들도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저널에 많이 출판하는구나. 이렇게 카테고리부터 검색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가 있고 저희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말고 퍼블리케이션 타이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 타이틀 선택하시면 어떤 저널에 많이 출판을 했는가, 최근 5년 동안 출판된 그 논문들이 이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시면 IEEE 액세스, 그리고 사이언티픽 리포트,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 이런 저널들에 많이 출판을 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래서 이 퍼블리케이션 타이틀을 보고 이거를 참고를 해서 저널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저널 목록을 제가 한번 붙여넣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널의 그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츠로 돌아가셔서 필터 들어가시고 리셋 하신 다음에 전체 저널 리스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필터, 저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널 이름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IEEE 액세스,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리포트,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애널라이즈 리절트의 아래 리스트에서 봤던 가장 많이 출판이 된 이 저널명을 JCR에서 검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일단 세 가지까지 입력을 해서 어플라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방금 검색을 하기로 한 이 세 가지 저널들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연구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시면 좀 안 됩니다. 이 저널 임팩트 팩터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저널을 분석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저널 임팩트 팩터 말고 저널 임팩트 팩터 랭크나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JCI로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저널이 영향력이 있나를 함께 보시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이 저널 3개를 동일선상에서 보겠다, 분석을 해보겠다 하는 경우 이 저널명 앞에 3가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컴페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널 컴패리슨 페이지로 이동을 한 것이고요. 최대 4개 저널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에디션에 속하는지, 그다음에 최신 연도까지 계속 이제 출판이 되고 등재가 되어 있는지, 임팩트 팩터가 변화하는 그런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서 투고할 저널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웹 오브 사이언스와 JCR을 함께 활용을 해서 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저널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JCR 설명드렸고요.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어시스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투고 저널 찾는 방법 JCR 저널 컴플리스 페이지에서 분석하시
거 아까 보여드렸고 웹 오브 사이언스와 JCR 같이 활용을 해서 검색하는 거, MJL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 같이 활용하시는 거, 그래서 투고전을 어떻게 찾으실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매치 매뉴스크립트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어시스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 참고하고 있는 것, 이 AI가 참고하고 있는 것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SCIE, SSCI, HCI 이 6가지 인덱스들 같이 이제 보고서 AI가 검토를 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리서치 어시스턴트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쉽고 정확하게 검색하실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 example questions를 활용하시면 유형별 가이드 보시면서 조금 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 검색어를 확장하거나 좁혀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그 환각 현상이 좀 없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자연어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영어 또는 다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한국어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검색 결과는 참고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터레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이 상호 AI와 상호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인터랙션 하면서 문헌 검토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 주제와 관련돼서 AI가 어떻게 문헌 리뷰를 해줄까, 문헌 검토를 해줄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어시스턴트와 관련돼서 좀 더 교육은 저희가 9월 18일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 2시부터 3시까지 또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RA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들어와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검색했던 그 리스트를 보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검색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세션 기반이기 때문에 각 세션별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뉴 챗을 선택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첫 페이지 보이게 됩니다. 중간에 그냥 질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하는 거 검색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예시 질문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중간에 검색창에서 검색창을 활용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지금 AI 모델 질병 조기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라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AI가 개요, 가중질병 예측, 딥러닝 기술 활용 등등 해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결과가 이 리스트, 이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에 리절트가 제너레이티드가 어떻게 된 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서치 쿼리를 보시면서 이런 서치 쿼리를 활용을 해서 이 AI가 나에게 결과를 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서치 쿼리를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어드밴스 서치에 좀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제가 그 얼리 다이그노시스 뭐 이런 식으로만 입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얼리 메디컬 다이그노시스라던가 얼리 스테이지 디지즈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AI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요런 검색어도 내가 나중에 어드밴스드 서치 할 때 참고를 해서 보겠다.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각 문장별로 레퍼런스가 어떤 것을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한 문장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 다중질병 예측에 첫 번째 답에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논문의 초록을 보고서 AI가 답변을 준 것인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분단별로 어떤 논문을 참고를 해서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아까 저희 스마트 서치에서 보여드렸던 코 사이테이션 배, 그러니까 공동 인용, 그러니까
코사이테이션을 어떻게 어떤 논문이 같이 인용을 했는가 이 논문과 이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논문 그 서지 정보 페이지에서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들은 어디에서 이 논문을 인용했는가 이런 것들 여기 이 레퍼런스 다큐먼트의 이 세 가지 기능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View all result in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 AI 질병 모델 조기 진단이라는 그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나왔던 그 15,000개 정도 되는 그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리절트가 결과값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터를 아까 저희가 뭐 뷰 올 리절트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15,000여 개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출판된 걸로 필터링을 하겠다라던가 아래쪽에 나는 웹 오브 사이언스 SCI 이 논문만 보겠다라던가 하면서 이 논문 단위에서 무조건 또 논문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연구를 하실 때, 선형 연구 하실 때.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AI 생성 리서치 RA에서 추천한 그 논문 리스트를 어드밴스드 서치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토픽 맵, 탑 리스 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토픽 맵은 지금 위쪽에 이 나왔던 그 연구 주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연구 주제를 갖는 논문들인지 이렇게 토픽 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논문 수는 이 버블 크기, 원의 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라는 논문 주제와 이 Medical Classification 이런 논문 주제를 갖다 어떤 키워드를 갖는다, 어떤 토픽으로 출판되는 것이다 라는 거 여기에서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탑 어서라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위 10명의 저자를 AI가 추천을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서 서머리 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신다면 어서 서머리 선택하시고 이 연구자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인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많이 출판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여- 연구자의 그런 연구자의 프로필 그다음에 어떤 연구 주제를 출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코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연구자가 같이 그 공동 연구를 하는 그 연구자들의 목록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는 지금 이 연구자와 같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공동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이 코어서 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기 질병 진단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경우 이 AI가 어떤 논문을 참고하면 좋을지 그 논문 리스트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검색창을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하실 때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AI가 설명을 해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선택을 해서 검색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제, 토픽 맵이라던가 탑 어서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리터레처 리뷰, 트라이 리터레처 리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리터레처 리뷰도 해주고 리서치 갭 찾아주고 그다음에 핫스팟, 그다음에 그 잠재적 가설 같은 것도 수립을 해서 저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미리 실행 한번 해놨던 것이고요. 저는 리터레처 리뷰를 해달라. 그래서 AI 모델 질병 조기 진단과 관련돼서 리터레처 리뷰를 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고, 그랬더니 이 AI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리터레처 리뷰를 원하는가 조금 더 세부 주제를 물어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해서 선택해서 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 라는 경우라고 이제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네 개 말고 다른 쪽에서 또 하고 싶다라고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색어 입력한 거 바탕으로 해서 지정한 그 키워드 바탕으로 해서 아래쪽에 아 그래 알겠어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 내가 입력한
당신이 입력한 그 검색 키워드 설정한 그 서브토픽과 관련돼서 어떻게 서치 쿼리를 정해서 이제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행하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25개의 논문을 참고를 해서 지금 보시면은 네, 전체 1128개 논문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25개의 논문으로 한번 문헌 검토를 해줄까요? 아니면 좀 확장을 해서 50개까지 참고를 해서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대 50개까지 현재는 가능하고요. 이 중에서 난 25개까지로 해주세요. 라고 설정을 했더니 그러면 이 AI가 25개의 논문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아까 선택한 그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AI 모델이 질병 조기 예측을 하는 그거 관련된 논문들을 리터레처 리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introduction, 그 다음에 그 common theme, key finding 이런 거 찾아주고 갭 리서치, 그 다음에 conclusion, 그 다음에 potential hypothesis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는데 이런 분립 포인트도 연구자분께서 원하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추가해 주신다면 그것에 맞춰서 이 AI가 리터레처 리뷰를 구성을 해서 결과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주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어떤 논문을 참고해서 어떤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인지도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쪽에 reference document 해서 이 리터처 리뷰 결과가 어떤 것을 참고해서 나온 것인지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레퍼런스 다큐멘트를 테이블 형태로 작성을 해달라. 그래서 테이블 형식을 지정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형식대로 지정을 해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터리처 리뷰는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를 CSV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해서 엑셀 파일로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서치 갭도 한번 찾아봐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거는 병리적 신경관 재형성 질환에 대해서 리서치 갭을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얘가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서브토픽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고 싶냐 알고 싶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특정 토픽을 지정을 했고 그러면 메인 토픽은 이것이고 서브토픽이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할 건데 좀 이대로 검색을 할 것인지 조금 아니면 좀 수정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자분께서 이제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대로 진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리서치 갭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리서치 핫스팟도 좀 추가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그럼 저에게 리서치 갭과 핫스팟을 찾아서 주겠다라고 했고 지금 203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5개로 제안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리서치 객과 리서치 핫스팟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논문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하시고 문헌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핫스팟도 찾으시고 하면은 좋지만 AI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연구자분이 해야 되는 선행 연구를 조금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검색을 해서 좀 선행 연구하시고 조금 더 다른 연구를 발전시켜서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질문은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한 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기능을 활용하면 잠시만요. 네, 아래 기능이 있어도 기본 검색 교육은 검색 계속 해야 되는지 그 차이점. 일단 어드밴스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이 직접 쿼리를 작성을 해서 검색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교화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그 정교화된 검색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한번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브리프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서치 하시기 전에 검색 쿼리 설정하실 때 내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검색 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이 아무래도 AI가 직접 생성을 한 대답이기 때문에 연구자분이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정교화된 검색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이 만약에 어드밴스 서치를 하신다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직접 지정한 거를 알려주는 거고,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AI가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네, 정교화된 검색 결과를 얻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기본 검색에서 어드밴스드 서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교육 시간이 다소 많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리서치 어시스턴트 또는 웹 오브 사이언스 JCR을 활용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 고객 지원팀 연락 주시면 되시고, 저희 도서관 선생님께서 전문가세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서관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면 정말 최고로 잘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저는 이만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